안녕하세요, 피나미입니다. 오늘은 신형 5 시리즈 시승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된 모델은 530i X드라이브 기본형 베이스 모델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시승해 보면서 이 차의 느낌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BMW에서 이 5 시리즈라는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습니다. 물론 모든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은 차종이 어디냐고 하실 수 있는데 BMW에서는 5 시리즈가 가장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현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7세대까지 쭉 인기를 끌며 판매되다가 이번에 8세대가 나왔는데요. 차량의 크기가 전작보다 또 커졌어요. 그리고 편의 장비도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전을 한번 해보면서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주행하고 있는 이 코스는 늘 그렇듯이 방지턱이 많은 코스이고 도로폭이 좁은 코스입니다. 차량 크기가 전작에 비해서 길어지고 넓어지고 키도 커졌거든요. 그러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크니까요. 그런 부분도 주행을 해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일단 주행 모드는 퍼스널로 주행을 해볼 겁니다. 이번 신형 5 시리즈 그리고 530i가 전작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구동계통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48V 배터리를 사용하고 11마력을 내는 되게 조그만 모터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모터 이 녀석 하나가 개입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일단 지금은 계속 저속으로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고급진 편인데요. 지금은 약한 방지턱, 부드럽게 타고 넘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전작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베이스 모델의 승차감은 전작의 럭셔리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전작 구형의 럭셔리 트림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도 좀 있어요. 여기는 조금 턱이 있는 방지턱이죠. 뒤에가 쿵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후륜 쪽이 쿵 떨어지고 나서 잔진동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도 쿵 떨어지고 나서 바로 자세를 잡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기본형임을 감안했을 때 BMW가 차량이 커지고 차량이 점점 편해지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느낌 자체는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게 더 푹신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 5 시리즈라는 모델은 컨셉이 비즈니스 세단입니다. 비즈니스 용도로 쓸 수 있는 차여야 되고 그래서 뒷좌석에 대한 공간도 여유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BMW가 5 시리즈는 늘 뒷좌석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 모델은 그런 부분 염려를 덜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여유가 좀 있고 이 시트에 대한 해석과 컨셉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차를 타셔도 시트를 편하게 느끼실 거고 뒷좌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에 이런 공간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전고입니다. 차량에 탔을 때 내 머리와 천장 사이가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가, 이 부분이 차량의 공간감을 느끼는 데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신형 모델은 전고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과거 전작에 비해 한층 더 여유롭습니다. 뒷좌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차량의 전고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 썬루프에 대한 세팅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썬루프가 열렸잖아요. 지금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블라인드 하나만 왔다 갔다 합니다. 유리창이 움직이려면 레일이 필요하고 블라인드가 전동이었거든요, 판넬 방식에. 그러면 이 블라인드가 수납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유리창이 열리지 않고 블라인드도 롤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 머리 공간 쪽이 한층 더 여유로워진 느낌입니다. 그만큼 위에 공간이 많이 절약됐어요. 그만큼 머리 헤드룸이 훨씬 더 여유가 넘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처음 앉아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뭐였냐면 6GT의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구성은 다르지만 이 공간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6GT 같은 느낌인데? 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이 승차감이 럭셔리만큼 낭창낭창하지 않은 게 그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새로 바뀐 옵션도 하나 설명드리면 이미 7 시리즈 같은 데는 들어간 옵션입니다. 앞유리죠. 차량이 서 있고 차량이 지나가는데 그게 이렇게 계기판에서도 보입니다. 이걸 이제 AR 기능이라고 하는데 AR 기능은 언제 쓰냐면 이런 도로 주행 상황 때는 사실 쓸 일이 없고 지금처럼 반자율 주행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앞차 포착 여부를 이게 알려줍니다. 앞차를 포착하게 되면 이게 잘 보일까요? 제가 포착한 앞차 밑에 이렇게 AR로 네모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서 반자율 주행 중에 앞차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은 시내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속 60km 정도로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의 느낌을 또 공유 드려볼게요. 이 차를 탈 때 과거 전작에 비해 살짝 이질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동대인데요. 이 차량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을 운전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 정지를 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웬만하면 다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꺼질 때의 느낌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드럽지는 못합니다. 엔진이 회전을 하다가 꺼지게 되면 엔진이 회전을 멈추게 되겠죠. 그 멈출 때의 느낌, 마지막 엔진 회전이 이 잔진동 털리는 게 운전자한테 전해져요. 근데 그 느낌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진동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예민하시다면 반드시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저의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지 않은 BMW,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BMW 둘 다 타보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주행하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확실히 전작보다는 하드함이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모델이 M 스포츠 모델이 아니라 베이스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탠다드 서스펜션이 이런 느낌을 냅니다. 평소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부드럽지만 이런 요철들을 만나게 될 때는 BMW 본연의 그런 하드함이 돌아온 느낌이 납니다. 비남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을 운전해보면 평가할 때는 이 평가는 각자의 마음속에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의 개발 목적과 컨셉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차를 평가하면서 이 5 시리즈는 서킷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차다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이 차의 개발 목적인 패밀리카 혹은 비즈니스 세단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차를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더 객관적인 지표와 잣대를 세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작과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고급지네요. 지금 울리는 경고음도 그러하고 턴 시그널 깜빡이 소리도 전작보다 조금 더 마일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새로운 장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특히 저속 주행을 하거나 할 때는 핸들이 진짜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스포크가 하나 없거든요. 전작 모델은 3 스포크를 썼는데 지금 이 모델은 스포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훨씬 더 조향이 가벼워졌어요. 자, 이번엔 실내 조명 색깔을 좀 바꿔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날이 시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붉은색이니까 더 더운 느낌이 나네요. 네, 터키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이 530i 모델에는 인터랙션 바가 들어갑니다. 이미 7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인 적이 있는 옵션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선으로 구현하는 기존 방식보다 아예 이렇게 LED 기판을 때려 넣으니까, 그리고 이 LED 기판이 면으로 발광을 해주니까 느낌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LED가 라인으로 있는 건 이 라인에 LED가 이렇게 촘촘촘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LED는 아예 LED 뒤에 기판이 있어서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판이 있는 LED는 조명 프로그램에 맞춰서 음영도 조절을 할 수 있고 흐르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라인 방식의 LED도 가능하지만 면 방식의 LED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싼 옵션 중에 하나이죠.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로 가는 길입니다. 고속주행 코스로 가는 길 역시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또 주행을 해보면서 그때 느낌도 말씀드려 볼 겁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주행하면서 느낀 느낌은 BMW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비나미 시승기를 올린 차량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운행하는 5 시리즈는 BMW의 그 느낌에 굉장히 많이 본질적으로 근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굉장히 하드하거나 그러진 않고 전작에 비해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진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은 엔진 시동이 꺼져 있다가 갑자기 걸렸어요. 에어컨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동이 걸릴 때 느낌도 역시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면 엔진 시동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진동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시승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조금 예민하다라고 스스로 자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보시면 시승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전작과 달라진 부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네요. 그중 하나는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유격입니다. 비나미 시승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BMW의 장점은 스티어링 휠의 유격이 거의 없어서 아주 살짝만 틀어도 차량은 조향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스포티한 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이 530i 엑스드라이브 베이스 모델은 핸들에 유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각도가 틀어져도 차량은 직진을 유지합니다. 네, 지금처럼요. 지금은 스티어링이 완전히 수평이 아니라 살짝 이쪽으로 틀어져 있거든요. 근데도 차량은 직진을 계속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의 유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스티어링 휠의 유격이 없는 게 좋아요. 살짝만 틀어도 조향을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 시선이 가는 순간부터 조향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티어링 휠의 유격이 없을 때의 단점도 있어요. 장거리 운행을 갈 때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조향을 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타를 해줘야 돼요. 반면에 스티어링 휠에 유격이 있을 때, 조금 넉넉할 때는 장점이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도로가 완전한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할 때마다 이 노면의 각도에 맞춰서 핸들이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타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핸들에 유격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상쇄돼서 쭉 직진하고자 하는 직진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스티어링 휠의 유격이 살짝 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반면에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살짝 불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마이 모드에서 주행 모드를 연비주행, 에피션트로 바꾸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행 모드를 바꿨더니 앰비언트 라이트도 반응하는 걸 보실 수 있었어요.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시뻘건색으로 변화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연비주행 에피션트 모드로 주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신형 5 시리즈의 시트에 대해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형 5 시리즈 모델의 시트는 전작에 비해서 생각보다 기능이 많이 삭제됐어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형 5 시리즈에 들어갔던 시트가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BMW에서 가장 좋은 시트가 들어갔었거든요. 가죽 재질과 무관하게 시트의 기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트가 움직이는 방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작 모델에선 요 날개뼈 위쪽만 따로 각도 조절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뜨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뜨는 부분은 여기 헤드레스트에 이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고 이렇게 앞으로 수동으로 뽑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시트를 설정하고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램프를 시속 50에서 60 정도로 돌아볼게요. 4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 겁니다. 지금 시속 60으로 돌고 있는데요, 어떤 일말의 불안함도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나갑니다.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주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서 RPM이 2000 정도일 때 엔진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방금 진입한 이 도로가 과속 카메라가 없었다가 생겼거든요. 이때 순정 내비게이션에서 이것도 대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순정 내비게이션에서는 지금 최근에 생긴 카메라는 반영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행하는 이 코스가 현재는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냥 여기선 편하게 반자율 주행으로 주행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반자율 주행을 걸고 주행을 하니까 엔진음은 끊임없이 들리네요. RPM도 제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름이 아까우니까 다시 이피션트 모드로 주행을 해보면 아까보다 소음도 줄고 한층 편안해진 느낌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에 맞게 색상이 바뀌었죠. 다시 스포츠 모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엔진음을 좀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엔진음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전작에 비해 살짝 더 거칠어진 느낌이라 기분이 좋네요. 감속해 볼게요. 뒤엔 차는 없습니다. 제가 시속 km로 주행을 하다가 지금 시속 70km로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느낌은 휠베이스가 더 길어져서일까요? 차량이 안정적으로 서는 느낌이 납니다. 차량이 커지고 중량이 늘어나면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무게 배분이 완벽하지 않으면 노즈 다이브 현상, 그러니까 차량의 앞쪽이 쭉 눌리면서 코가 눌리는 느낌으로 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주행해 볼게요. 와, 엔진 소리가 진짜 많이 좋아졌다. 전작에 비해 이 엔진음이 상당히 스포티해졌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랜만에 고속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패드 시프트를 썼을 때 느낌은 어떤지 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이 엔진음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친 느낌도 좀 나고, 과거 530i는 약간의 배기음이 더 짙게 들렸다면 이번 모델은 배기음보다는 엔진음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반면에 차량의 크기가 커져서인지 스릴은 많이 줄었어요.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안정감이 더 먼저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회차에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패드 시프트도 사용해보면서 주행을 해볼 건데요. 이때 느낌이 또 기대됩니다. 제가 고속주행을 쭉 하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때는 저장되어 있던 스포츠 로직의 프로그램대로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RPM을 직접 의도대로 조정해보면서 주행을 하면 그 느낌이 얼마나 더 극대화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만 저의 느낌으로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BMW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 BMW 승차감의 세팅이 좀 변화됐기 때문이겠죠. 차량 통행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패드 시프트를 써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를 극도화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패드 시프트를 쓰면서 주행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속도와 맞지 않는 단수에서는 프로그램이 이 패드 시프트 다운을 제한합니다. 전작과 로직이 좀 달라졌네요. 과거에는 속도가 얼마든 간에 단수를 제가 의도대로 낮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시프트 다운이 잘 안 됩니다. 요것도 달라졌네요. 약간 느낌이 BMW가 차량을 늘 진심으로 만들긴 하지만 약간 컨셉이 장난감을 대하는 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웬만한 건 그냥 우리한테 맡겨!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지금도 제가 1단까지 시프트 다운을 했는데 자기가 강제로 2단으로 올려버려요.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예 패드 시프트가 없으면 모를까, 패드 시프트가 있는 차량들은 항상 운전자가 의도대로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시프트 다운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시프트 업을 해버리네요. 재밌습니다. 자, 지금은 주행이 끝났으니까 다시 연비 주행인 이피션트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트 이야기를 좀 이어보면 530i부터는 메리노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 해석도 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시트가 착좌감이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반면에 기존 모델처럼 몸을 비스포크 느낌으로 쫙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편안하고 누구나 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쿠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을 하다 좀 더워서 통풍 기능을 켰는데요. 이 시트의 아쉬움은 이 통풍 한 방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턴 시원합니다. 과거 BMW의 통풍 시트가 오죽하면 저희는 통풍 시트가 아니라 드라이 시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시원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모델은 굉장히 시원하네요. 지금 에어컨은 23도로 나오고 있고 통풍 기능만 켰을 뿐인데 시원한 게 바로 체감이 됩니다. 진작 이렇게 만들지. 시원하네. 그리고 통풍 기능을 2단으로 켰는데 소음도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형 5 시리즈 530i 엑스드라이브 기본형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시승을 하는 내내 제가 느꼈던 건 BMW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왔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급차다, 좋은 차다 느낌보다는 그냥 BMW다 라는 본질적인 느낌을 더 많이 인상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동차 시장이 다 고만고만해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고객의 니즈가 거의 비슷하고 그에 맞는 특성들로 차량이 브랜드만 다르고 사실 느낌들이 다 비슷했는데 이번 모델은 BMW의 느낌이 강하게 나는 차량입니다. 심지어 이 모델이 베이스인 걸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BMW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행보들은 차량을 엄청 편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도 조금 하드코어한 걸 원해? 그러면 M 스포츠를 사!
혹은 MPA 모델을 사, 혹은 M을 사,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베이스부터 이런 느낌을 내주니까 M 스포츠의 느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 530i 엑스드라이브 기본형 모델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독일차가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목적으로 세단을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세단이 좀 크기가 거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 차량을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4인 가족 혹은 3인 가족을 둔 아빠들께도 이 차량을 추천드릴 겁니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차량의 외형이 빵이 더 커졌기 때문에 차량의 하차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크게 드릴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첨단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고요. 시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시트의 기능 갖고는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통풍 시트 하나는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이 신형 5 시리즈 그리고 530i 엑스드라이브 기본형 이 모델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많아서 이제 시승은 종료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